2016년 제3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그전 회차 같이 중요한 부분 줄 쳐가면서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줄 치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81번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512.1.1을 보면 전기 저장장치의 시설의 전기 배선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옥축 또는 옥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81번의 4번은 옥측에 시설하는 경우 금속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애자사용 공사라고 했습니다. 애자사용 공사는 이야기가 없었죠. 그래서 81번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81번에는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3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방세목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여기서 시방세목은 시방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방서는 뭐냐면 도면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을 글로써 표시한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즉 83번의 문제는 지선에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겠죠. 답은 4번입니다.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이거 맞는 내용이죠. 처음, 이거 1번부터 보기를 보면 안전율은 1.2 이상이 아니고요. 2.5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허용 인장 하중 최저는 5.26kN이 아니고요. 4.31kN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선은 지름 1.6mm 이상이 아니고요. 2.6mm 이상인 금속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83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지선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문제로 출제됐다고 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11 보시면 지선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이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8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4번 시가지대에 시설하는 154kV 가공전선로에 지락 또는 누락이 생겼을 경우 몇 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지락 또는 단락, 여기도 줄을 긋까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을 보면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용전압 100kV를 초과하고 170kV입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7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1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의 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몇 도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 25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21조의 2를 보면 발전소 등의 부지시설 조건에 관련된 기술 기준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 25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 풍압 하중을 계산할 때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값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86번을 보면 답은 3번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6-1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 관련된 표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주 원형의 것은 588파스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선 1038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 하중은 1038이 아니고 588파스칼입니다. 이런 문제 나올 때 이
표를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거 암기하기도 힘들고요. 지금 암기한다고 해도 시험 볼 때 헷갈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86번에는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가 588파스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는 구성재, 갑종 풍합하중을 계산할 때 구성재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합값은 588파스칼이다. 이것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7번 특구 앞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구 앞 가공전선로는 제 몇 종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24를 보면 특구 앞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특구 앞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구 앞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구 앞 보안공사에 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7번의 답은 3번 제3종 특구 앞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8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7을 보면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이상시 상정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서는 기초 안전율이 1.33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8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9번 사용 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5를 보면 특구 앞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표 333.5-1을 보시면 15kV 이상 25kV 미만에는 이격거리가 0.2m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사용전압 22.9kV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이격거리 0.2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9번은 4번 0.2m 이상이어야 한다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0번 전기방식 시설의 전기방식 회로의 전송 중 지중에 시설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3번입니다.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은 매설 깊이 1.2m가 아니고요. 60cm, 0.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번에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고요.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241.16.4를 보면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의 2차 측 배선이라고 해서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에 매설 깊이는 0.6m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번에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334.1의 지중 전설로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에서도 직접 매설식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1번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건선과 대지 간에 계속하여 시험 전압을 가할 경우 최소 몇 분간은 견디어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제14조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표 133.1 회전기 및 정류기 시험 전압에 관련된 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회전기, 전동기의 시험 방법을 보시면 건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1번의 답은 최소 10분간 견뎌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고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가공 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최소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가공 전선으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4를 보시면 고압 가공 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가공 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거리 고압은 0.8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이러면 답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가 되겠죠. 92번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고압 가공 전선의 안테나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0.8m가 되는 겁니다. 9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93번 전기 저장 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 측의 옥내 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서 시행하는 배선 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은 직류 600V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 511.4을 보시면 전기 저장 장치의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 제한이라는 규정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관 배선 및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기를 보면 합성 수지관 배선, 그러니까 합성 수지관 배선 공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속관 배선, 금속관 배선 공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배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 공사의 종류가 아닌 건 금속 덕트 공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93번의 답은 3번 금속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4번 전기 울타리 시설에 관한 규정 중 틀린 것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3을 보면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 내용 중에 전선과 다른 시설물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보기 1번은 전선과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가 0.5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0.5가 아니라 0.3m가 되어야 바른 내용의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4번에 틀린 규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94번에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5번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에서 고정 전기 설비 TNCS 접지 방식으로 접지 공사 시 중성성 겸용 보호 도체를 알루미늄으로 사용할 경우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42.4.2를 보시면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의 접지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규정을 보시면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mm 제곱 이상, 알루미늄은 16mm 제곱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6번 유도장애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가공전선로의 유도전류는 전하선로의 길이 12km마다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 유도장애 방지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하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유도 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6번의 답은 2번 2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제3회 한국전기설비규정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 줄침 부분만 빠르게 보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